고차 방정식의 풀이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거꾸로 수업에 개념편을 계속 업로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서 지금 정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시거든요. 그래서 개념편에서 관련된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유형이 필요한 것들을 유형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꾸로 수업에 있는 수업을 들으시고 본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가볼게요. 자, 우선 여기를 살펴보시면 뭐 1번 문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고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메인 키워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인수분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고차라고 해봤자 우리가 푸는 거는 뭐냐면 3차, 4차를 풀 거거든요. 3, 4차 정도를 풀 건데 4차 정도를 풀 건데요. 글자 이상하다 그죠? 3, 4차 정도를 풀 건데 결국에는 이 3, 4차를 어떻게 한다고요? 1차, 2차 정도로 인수분해 할 겁니다. 왜 해야 된다 그랬죠? 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다. 즉 방정식의 근본적인 목표는 근을 구하는 것이고 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무게를 우리가 쥐고 있죠. 그럼 뭐 1차 방정식을 못 구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1차, 2차 또는 뭐 2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 접근은 인수분해 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느낌. 그래서 그 인수분해 하는 과정도 혹시 기억하실까? 그때 개념편에 설명드렸었는데 공식을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니면 뭐 공통부분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를 써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차잖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생님 공식이랑 상관없죠? 공식 패스. 그 다음에 뭐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공통 부분 패스. 그럼 이 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 인수정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제가 유형별로 설명을 조금 해드렸으니까 개념편 보세요. 그럼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면 선생님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보고 싶어요. 집어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0 되는 아이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집어넣으면 제일 편하다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x에다 1이라는 친구를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입한다.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마이너스 5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6이죠. 잠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서 분명히 썼는데.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글자 왜 이래요? 다시 써야 되겠다. 다시 해볼게요. x에다 1을 뭐 하고 싶다고요? 대입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럼 1을 넣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 되는 거 맞죠? 얼마 나옵니까? 0 나와버리네. 오, 대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선생님 이거 갑자기 왜 대입하고 난리예요? 라고 하면, 인수정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인수분 어떻게 할까요? 조립제법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 개념편 안 보고 들으시면 저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꼭 듣고 보세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입니다. 자, 1이겠죠? 자, 그러면 그냥 내려와서 1,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 1이랑 곱해서 다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6, 1이랑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하면 0, 나누어 떨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에다가 여기는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목 부분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잠깐만 요 친구 인수분해가 마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저 인수분해 볼게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옵니다. x값이 바로 나왔네요. x값이 얼마냐? x값은 작은 것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알파, 베타, 감마라는 친구가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알파, 베타, 감마 됐네요. 잠깐만,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배의 감마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1에다가 3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6이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5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정답은 5가 되겠죠.
실제로 마지막에 계산을 하긴 하지만 결국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쭉, 어우, 참네. A가 있다, 그죠? 여기는 A라는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궁금증이 들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조건이 나와 있네요. 아주 강력한 조건. 뭐라고요? 한근이 1이다라는 멘트 나와 있네요. 잠깐만. 1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이라뇨. 아직 문제는 안 읽었어. 나머지 두 근은 곱이긴 한데요. 선생님, 한근이 1이라는 건 이 근 1이란 녀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해야 돼요. 왜요? 근이니까, 근이니까. 근이 뭔데?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x에다가 1이라는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x에다 1을 집어넣을 거다.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나와버리죠? 얘가 성립해야 돼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a 값이 나온 거 같네. a 값이 얼마가 됐죠? a 값이 1이다 라고 등장해버린 거죠.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조건식 A라는 식으로 쓰지 말고 이 친구 이제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A가 1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탄생한 겁니다. 자, 1이라는 근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죠? 나머지 두 개의 근의 곱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잠깐만, 나머지 두 근을 내가 어떻게 찾아내면 되지. 찾아내면 되지. 잠깐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이 1이니까 내가 지금 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3이 0이 된다는 사실 내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럼 바로 조립제법 갑시다. 바로 조립제법 갑시다. 쭉 해가지고 1 마이너스 3이야. 1이야. 1이고 더하기 1 2고 2고 3이고 3이고 0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를 내가 알았냐면 선생님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뭐요? 나머지 두 근이라고 하는 이 녀석, 나머지 두 근이 어디 있을까요? 요 2차식의 두 근이겠죠. 됐나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의 곱이 뭐겠습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요? 자, 근과 계수관계 떠올려보세요. 얼마예요?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봐. 떠올리면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얼마겠어요? 3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고차 방정식을 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친구 풀이를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죠. 근데 나는 이 친구의 지금 뭘 알고 있어요? 근을 이미 알고 있죠. 이 녀석에 세 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근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녀석의 세 근이 있는데 한 개가 1인 걸 제가 알아요. 나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애를 뭐로 놓을까? 알파로 놓고 베타로 놓읍시다. 왜요?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물어보면 나머지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알파 베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잠깐만.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하죠? 개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개념 수업 때 제가 또 무엇을 설명드렸냐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한단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도 3차, 4차에서 뭐예요?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 그 말은 선생님 그러면요 설마 선생님이 말하는 세근의 곱 1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친구가 뭐랑 같을까요?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숫자 볼까요? 여기 1이라는 숫자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랑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 바뀌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그럼 결론 뭐 나올까요? 결론 알파 베타는 뭐라고요? 그냥 3이다 라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 지금 2번은 뭐 하고 있다고요?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개념 파트에 가서 3차, 4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이라고 제목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야, 문제 딱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약간 힌트가 보이긴 해요. 문제가 하긴 합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요.
두 개의 허근이란 멘트 속에서 이미 저기 약간 힌트가 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개의 허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식은 100% 어떻게 될 거냐면 1차 곱하기 2차 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왜요? 허근을 가졌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이 2차식에서 두 허근을 가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됐죠? 족신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있어가지고 종이 쳐버리네요. 죄송합니다. 학교종 소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또 중간에 종 칠 거예요, 우리. 잠깐 쉬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차식에서 후근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실근을 가질 것 같아요. 됐나요? 오, 요렇게. 그럼 내가 1차니까 뭔가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가 드냐면요. 개념 파트 보세요. 3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성립하냐면 켤레근이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수업 듣고 수업 들어야 돼요. 왜냐면 개념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생짜로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 G1과 G2라는 친구는 적어도 무슨 관계일 거냐면 켤레근 관계일 것입니다 라는 사실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G1의 켤레가 뭐가 된다고? G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G2의 켤레가 뭐가 된다고요? G1이 된다는 소리예요. 뭉게 빨간색 뭉게 오랜만에 보죠. 예.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가 뭐냐? 여기 주어진 이 녀석을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G1 곱하기 G1의 켤레가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G1의 켤레가 G2인 거야. 사실 다시 보면 G2야. 그 다음에 더하기 G2에다가 G2의 켤레가 뭐예요? 얘가 G1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얘는 뭐예요? 2배의 G1 곱하기 G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문제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럼 선생님 이 친구가 뭐냐면 여기는 이 친구가 뭔지 알아요? 얘가 당연히 뭐겠어요? 두근의 곱인 거예요. 두근의 곱이라고? 그럼 근과계수 관계가 막 떠오르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근과계수 관계를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문제를 구상 중에 있었죠. 자, 그럼 당연히 내가 무슨 생각해 보냐면 어떻게 될 인수정리를 쓰겠어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지 대놓고 보입니다. 왜? x에다 1을 넣으면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3 맞죠? 는 얼마 될 것 같아요? 는 0이 되네요.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열받는다.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돼버리죠? 바로 눈에 보이네요. 인수분해 바로 갑시다. 자, 1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에다가 1 넣으면 2 3 0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죠? 어디서 봤을 거예요. 이걸 보는 조립제법을 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친구로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뭘 하냐면 요 식만 보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올 거니까 허근이 나올 거니까 판별식 살짝 봐봐. 허근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뭐예요?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요? 두근의 곱이 누가 봐도 3인 거잖아요. 그럼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이 뭐예요? 3 곱하기 2죠?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6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됐죠?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4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4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선 A라는 아이가 되게 거슬리죠. A라는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 거냐라는 느낌이 살짝 보이는데 우선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바로 써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뭐라고 돼 있죠? 한 근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근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랍니다. 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이므로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해야만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잠깐만 그러면 A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요? 계산놀이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면, 자, 4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16이죠.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플러스 8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4니까 플러스 4a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나오네요.
잠깐만 계산해 봅시다. 16 더하기 8에다가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선생님 계산이 안 됩니다. 자, 28이죠? 28이라는 친구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a입니다. 고로 a 값 얼마가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 이 4차 방정식을 풀이에 있어서 a라는 값을 몰랐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했는데 어이쿠야 a 값을 구해버렸다 그죠? a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제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방정식을 다시 써봤더니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을 b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만 실근을 구해야 되네요. 자,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인수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미 근이 마이너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조립제법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조립제법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들어가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6이죠. 자,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면 1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6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다시 2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 나누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조립제법을 좀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사실은 3차식이거든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느낌인데 잠깐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조립제법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조립제법을 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짝만 올려드릴게요. 밑에 좀 보이겠네요. 선생님 바로 조립제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대충 암산해 보세요. 1 넣어볼까? 우리 사실 제일 무난한 게 1이었잖아요. 1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1을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아우, 깔끔하네요. 됐죠? 잠깐만 2차식 정도는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요 방정식이네요. 근데 여기는 2차도 인수분해 된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이 친구 인수분해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x-3에다가 x 플러스 1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여기 그대로 써놓고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잠깐만 그럼 x 값이 얼마 나오죠? 짱땅땅 해가지고 x 값 작은 거부터 써봅시다. 작은 거 얼마 나오죠? 자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3인 것 같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가장 큰 게 뭐 같나요? 가장 큰 건 여기 있는 3인 친구가 b인 것 같죠? 그러면 자 a 값은 얼마였어요? a 값은 마이너스 7이었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얼마였죠? b 값이 3이었으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정답은 4번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근을 방정식에서 만약에 조건으로 근을 준다라는 거는 아주 강력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가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만 다르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적어도 방정식 A값까지는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 식에서 우리가 인수정리래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인수분해가 메인 키워드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한다면 1번 공식이 있느냐, 2번 공통부분 뭐 치환이 되느냐, 3번 그 다음에 뭐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식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쌤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왜냐면 이 식을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식을 다시 써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7x제곱이란 친구랑 뒤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를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놓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봐도 되죠? 지금 제가 뭐 하는 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7x를 살짝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분리시켰느냐? 왜냐면 제가 눈에 보였거든요. 플러스 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에 그 옆에 있는 식은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제가 만약 이 친구를 이렇게 나눈다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통인 부분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식을 x제곱을 묶어보면 x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잘 숨겼죠? 이 문제에서 잘 숨겼지만 제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죠? 공통 부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건 아닌데 공통 부분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를 묶을 수 있겠다는 거죠. 선생님 이 친구 묶어 놓으면 이렇게 초록색 박스를 놓을까요? 초록색 박스를 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괄호 쳐서.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마저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x가 될 수 있는 것을 살펴봤더니 뭐가 될 수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되네요. 똑같죠?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꼭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 꼭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잠깐만 확인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예, 예. 지금 제 기기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듣기 되게 힘드네요. 자, 5번 문제인데 4번이랑 5번이랑 비교해서 잠깐 보실래요? 4번이랑 5번이랑 잠깐 비교해서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4번이랑 5번이랑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5번 문제도 사실 두 가지 형태로 풀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데요?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공통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 제가 약간의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풀이가 두 가지 풀이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x 4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5의 x 세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5의 x제곱인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플러스 6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똑같죠. 그냥 5x제곱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 눈에 공통 부분이 보여서 그랬어요. 그 다음 플러스 5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그 다음 나머지로 묶어 이렇게 보면 공통 부분이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예. 즉 공통 부분이 보여가지고 내가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굳이 조립제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뭐, 바로 안 보이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에 아직 어색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앞에 있는 부분을 x제곱을 묶어보면 x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눈에 보이시죠? 예. 초록색 부분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뭐가 보입니까? 예, 공통 부분이 보이네요. 공통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x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안에 들어가고 당연히 뭐겠어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이제 바로 2차식 두 개의 2차식 나눴으니까 바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 하면 x-2에다가 x-3일 거고요. x 플러스 1에다가 x-1은 0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럼 x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봤더니 마이너스 1, 1, 2, 3 총 4가지인 거 맞나요? 근데 이 중에서 뭐요?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로 했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이 친구가 알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4 나오겠네요. 그래서 예, 정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조립제 4차나 고차는 인수정리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하셔도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안 보였다. 1번이 안 보였다면 어떻게 할 거냐. 죄송합니다. 그럼 인수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포커스를 어디다 줄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6이라고 불리는 요 숫자를 되게 포커스를 가지겠죠. 왜요? 이 녀석의 약수 왜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의 약수를 막 넣어볼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나마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라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을 넣었어. x에다가 제가 1을 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0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0 나와요? 0 나오네요. 대박. 그럼 내가 처음에 조립제법을 뭐로 시작해야 될지가 눈에 보인 거죠. 바로 출발해 봅시다. 쭉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죠.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4 더하면 1, 곱해서 1, 그 다음에 6, 0 나눠 떨어지네요. 됐죠? 잠깐만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이 3차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숫자를 넣어볼 건데 마이너스 1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쉬운 거 마이너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조립제법 한 번 더 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6, 마이너스 6, 0 나눠 떨어지네요. 됐죠? 물론 여기서 조립제법을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암산해볼까요? 뭐 될 것 같습니까? 뭐 여기서 2차식으로 넘어가서 하셔도 됩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숫자 넣어볼까? 2 넣으면 될 것 같지 않니? 2,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딱 떨어지네요. 다시 와서 여기서 바로 나왔네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죠. 그럼 뭐 결론이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사실 똑같은 거니까 뭐 문제는 풀렸죠. 그래서 내가 굳이 어렵지 않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뭐 조립제법, 그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얘가 이상해졌어요. 왜 자꾸 이럴까요? 자, 6번을 보시면, 이제 그냥 방정식에서 근만을 물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귀찮아졌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짝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바뀐 건 없습니다. 문제에 뭐라 되어 있죠? 두 혹은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 잠깐만요. 이거는 문제 맥락이 대충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허근이란 멘트를 보자마자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냐면, 선생님 이 3차식은 누가 봐도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시겠죠? 왜? 여기는 이 2차식에서 뭐가 나올 거니까 두 허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실근 하나가 여기 1차식에 있을 거잖아요. 두 허근이나 실근 하나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바로 할 건데,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그 실근 구하는 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인수정리를 갖고 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0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시거든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보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전개해보면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1의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알겠다 야, 이건 두근의 곱이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두근의 합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요,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 2차식을 구하는 순간 문제가 끝나겠다는 사실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건데, 풀릴 것 같죠? 잠깐만,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친구도 바로 될 것 같아요. 왜? 선생님 여기 있는 식에도 딱 봐도 알겠어요. x에다가 뭐 하냐면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1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1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0 나오죠? 나오네요. 그럼 바로 뭐 하자고요? 조립제법 갑시다. 조립제법 가서 1, 1, 1 마이너스 3인데 1을 넣으면 1, 1, 2, 2, 3, 3, 0 딱 됐죠? 다시 와서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 여기서 조립제법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녀석 나왔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분명히 나왔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거 뭐냐면, 선생님 저희는 실근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 두 허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x 마이너스 없애고요, 요 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식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 녀석의 두 허근이 뭐라는 거죠? 이 녀석의 두 허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2겠죠. 알파 베타가 얼마죠? 예, 3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뭐 문제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무방하죠. 왜? 이 친구 계산해볼까? 알파 베타가 3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6이다라는 사실 나오죠? 정답은 그래서 얼마겠습니까? 6인 거죠. 실제로 뭐 근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근과 계수 관계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근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겠죠? 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문제 맥락이 또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허근이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물어봤다라는 거. 아까 전에 문제가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녀석이 무엇일까를 살펴보시면 통분하면 뭐예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두근의 합과 곱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2차식만 발견하면 되겠네. 인수분해된 2차식. 그럼 내가 뭐 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가 x에다 넣어볼게요. 뭐 넣어볼까요? 그냥 뭐 또 무난하게 x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1하고 마이너스 1 돼서 되면 문제가 되게 착한 겁니다. 보세요. 1 넣었습니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0 됩니까? 안 됩니까? 0 되잖아요. 대박. 문제 아주 친절하죠? 그럼 주어져 있는 문제를 확인해보면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2에 3에 마이너스 2에다가 1 넣어보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0 딱 떨어지네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어 있냐면 x-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 주어져 있는 이 초록색 요 2차식의 두 허근이 뭐라는 거죠? 이 두 허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나는데 여기가 허근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허근인 걸 확인하는 방법 뭐예요? 판별식이겠죠? 판별식 써보세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요. 얼마 나와요?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음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허근인 걸 확인하지만 문제에서 허근이라고 이미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검산 차원에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또 다 나온 것 같죠.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인 것 같습니까? 2인 것 같죠. 그럼 정답이 나온 것 같네요. 정답은 얼마 같습니까? 예, 2분의 1이다. 그러면 3번이겠죠. 됐습니까? 요 정도로 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풀었던 6번과 7번과 같은 문제인데 물어보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한 허근 알파까지는 알겠어요. 한 허근 알파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근데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허근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잠깐만 여기서 추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추리입니다. 허근이라고요? 잠깐만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모두 다 실수죠. 2하고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허근이 한 개가 아니겠습니다. 무조건 이 녀석의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어떻게 돼요? 알파의 켤레가 나타나겠습니다. 왜요? 켤레근을 가진다라는 사실 우리 알고 계셨죠? 개념 때 설명드렸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냐면 허근이 하나가 아니라 항상 켤레로 나올 거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라면 허근이 두 개입니다. 그 말은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도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겠군요. 그리고 이 2차식에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켤레 허근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직 머릿속에 추리 중이니까 x 늘상 하듯이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대입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예, 0이 될 리가 없죠. 예, 빼기가 없는데 0이 될 리가 없죠. 1 안 되죠. 되게 난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2라는 숫자가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시죠? 와, 잠깐만요. 최고점 계수가 1이 아니었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를 안 되면 참 난감해지는데, 그죠? 마이너스 1이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었다. 마이너스 2 되죠? 플러스 1 되죠? 마이너스 2 되죠? 플러스 3 되네요. 오, 땡큐. 감사. 너무너무 감사. 얼마 됩니까? 0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쭉 조리제법으로 넘어가 보죠. 2, 1, 2, 3 세팅하고요. 마이너스 1을 세팅해봤습니다.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3, 0. 딱 떨어지네요. 잠깐만. 그 말인즉슨 선생님 여기 있는 친구에서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알파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디 있는 친구냐 라고 봤더니 요 2차식에서 있는 친구네요. 요 초록색 박스만 보도록 하죠. 이 녀석의 허근 중에 하나가 알파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사실은 허근이 알파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죠? 알파의 켤레도 있을 겁니다. 켤레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파라는 요 친구만 중요합니다. 요 친구만 중요하죠. 잠깐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뭐 풀었는데, 야, 허근, 얘가 이 초록색의 허근이 알파잖아. 그럼 이 친구 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얘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발견되는 성질이 뭐냐면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선생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얼마가 된다고요? 이 값이 0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겠죠. 사실은 근의 정의만 이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위에 거를 보니까 대충 감이 와요. 위에 있는 거 볼까요?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라는 친구 자세히 봤더니 이 친구는
2배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됐나요? 여기는 이 값이 뭐라고요? 여기는 이 값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부분 안녕 하겠죠? 안녕 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네요. 예, 1입니다. 됐죠? 자, 8번까지는 좀 쉬웠는데 이제 9번부터는 살짝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끊는 거를 좀 싫어서 지금 학교에서 촬영 중인데 종소리가 좀 계속 울릴 겁니다. 미안해요. 종소리 재미삼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좀 확실히 난해합니다. 문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야 이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다는 잠깐 선생님 2차 방정식은 알겠는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 배웠죠. 판별식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멘트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사실은 3차 방정식에서도 세실근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3차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 함수 그래프의 이해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아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말이야.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과정에 따르면 이 친구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어야만 돼. 그리고 나는 적어도 뭘 할 수 있어. 이 2차라는 식에서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예,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2차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1차에서 근이 하나 있을 거니까. 선생님 그런데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 복잡한 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제 1번은 뭐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 뭘 집어넣어야지? 선생님 혹시나 몰라서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 제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1 플러스 8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a 세제곱 죽어도 0이 안 되겠죠. 모르잖아요. a 값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와, 쌤, 이거 어떡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의 전환이냐?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보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의 약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겠죠? 우리가 숫자를 넣는 거에서 익숙하지만 꼭 숫자만 넣으라는 방법은 없잖아요. 숫자만 넣으라는 방법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숫자 말고 설마 a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 생각의 전환. 이 생각 여러분 하셨으면 대단한 겁니다. a를 넣어봅시다.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x에다 a를 넣으면 a 세제곱이죠. 바로 계산할 겁니다. x에다 a를 넣으면 플러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a 세제곱일 겁니다. 전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를 넣어보면 플러스 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에 a 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a 세제곱입니다. 잠깐만 0 되는지 보자. 0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0 됐죠. 이렇게 0 됐죠. 오, 대박.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말 0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x에다 숫자가 아니라 a를 집어넣는다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흐름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2차식만 발견하면 이 문제 끝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써봅시다. 1, 그 다음 8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제곱에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a를 한번 해볼까? 1이고요. a고요. 더하면 8이죠. 그 다음에 8a죠. 더하면 a 제곱이죠. 더 곱하면 세제곱이죠. 오, 나오네요. 그리고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됐죠? 선생님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제가 계속 선생님 이 친구는 x-a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의 a에다가 플러스 a 제곱이라는 친구는 0이 돼버린 겁니다. 우와,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 우선 x는 a라는 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초록색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면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 같습니까? 선생님 이 친구는 그럼 오케이 판별식이 양수면 되네요. 근데 선생님 8이라는 애가 눈에 보이죠? 물론 판별식을 바로 써도 되지만 선생님 저 계산 편하게 하고 싶어요. 4분의 D를 쓰고 싶습니다. 4분의 D가 양수면 되겠죠? 오케이.
네,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봅니다. 자, 하단 거 초록색으로 마저 해볼까요? 선생님, 초록색을 해보면 4분의 D를 찾겠습니다. 자, 4분의 D라는 친구 찾아보면 뭡니까? 4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이겠죠? 이 친구 어떻게 된다고요? 양수면 되겠네요. 잠깐만, 다시 말해서 A 제곱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16보다 작으면 되네요. 와우, A 구했다, 야. A가 뭡니까? 제곱해서 16보다 작은 애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오케이. 되게 잘 푼 것 같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정수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정수니까. 오케이. 정답 7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 정답이 없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게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미스했다는 걸 대놓고 알려주기 때문에. 난 분명히 A를 구했는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했는데, 7개야. 근데 보기에는 7이 없어. 왜 그렇지?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찾아봐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함정은 여러분들 충분히 빨릴 수 있을 만한 함정이거든요. 뭘 잘못했을까? 분명히 A의 개수를 쭉 보면 A가 되는 거 쭉 보니까 7개란 말이야. 근데 보기 없잖아. 왜? 왜?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했을까? 미스했을까? 찾지 못했을까? 아이디어 나오나요?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다른 게 맞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친구들. 예. 자, 우리 학교 종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자,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자, 보면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초록색은 서로 다른 게 맞아요. 그런데 A랑도 달라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세 개의 실근이라 그렇지 두 개의 실근이 안 그랬거든. 다시 말해서 초록색의 박스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선생님, 이 초록색에서 뭐가 될 수 있냐면 X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A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초록색에서 근이 A가 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잖아. 중근이 발생해버리잖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A가 되면 안 되니까 X를 A라고 생각하고, X가 A면 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쭉 가져와서, X는 A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검은색을 쓸게요. 선생님, X에다 A를 집어넣어봐. X는 A를 집어넣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A 들어서 성립하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8A가 0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그 말은 뭐냐면 2의 A에 A 플러스 4라는 친구 0이 되면 안 됩니다. 고로 뭐냐면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A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 요거 미스하면 정말 안타깝죠. 정말 초록색까지만 풀어도 여러분 되게 잘 푼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0이라는 친구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A의 개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죠? A의 개수는 6개밖에 되지 않군요.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 하다가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웠으니까 잠깐 다시 좀 쉬워져 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인데 이 문제는 보자마자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이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선생님, 공통인 것이 바로 눈에 대놓고 보입니다. 바로 대놓고 보이시나요? 초록색 부분? 네. 선생님,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친구를 뭐로? t로 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시죠? 네. 선생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문제 풉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모든 시간에 고비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 개념 수업 들었는데 4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 관계가 있다는 거 좀 배웠어요. 그냥 이거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근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친구 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4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함정에 빠져서 틀립니다.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 그럼 t로 바꿨어. 그럼 바로 봅시다.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의 t에다가 플러스 6은 0이죠? 인수분해 안 될 리가 있나? t 플러스 2에다가
t 플러스 3은 0이겠죠. 근데 t라는 친구를 원래대로 돌립시다. 원래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3x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와버립니다. 인수분해 되는 애가 눈에 보이죠? 요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보시면 x-1에다가 x-2고요. 요 친구는 아직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죠? 3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아직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실근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보입니다. 이 친구 허근을 가지는지 실근을 가지는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것 같아요? 판별식을 써봅니다. 판별식 써봤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인 거 눈에 보이시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0보다 작은 거 눈에 보이시죠? 이 친구 뭐 가진다는 겁니까? 허근 가집니다. 고로 실근이 아닙니다. 그럼 실근을 가진 건 오로지 어디서만? 여기서만 실근을 가져버리네요. 그러면 x는 뭡니까? 1하고 2밖에 없죠?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은 얼마 같습니까? 누가 봐도 2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척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실근이 아니라 모든 근의 곱수를 물어봤다면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지만 지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실수하기 되게 쉽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도 보시면 선생님 같은 맥락이군요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실근 에이 또 함정 냈네. 나 두 번을 안 속아. 실근이란 거 알고 있어. 나 인수분해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마자 뭐 선생님 공통분모가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통분모 딱 하고 눈에 나와 있죠. 이 친구를 바로 t라고 치환해서 문제 풀겠네요. 빠르게 가볼까요? 빠르게 보면 t 곱하기 t 플러스 13이란 친구 더하기 42가 0인 거예요. 맞죠? 바로 계산해봅시다. t제곱 플러스 13배의 t에다가 플러스 42는 0인 겁니다. 인수분해가 될까요? 되네요. t 플러스 6에다가 t 플러스 7이는 6, 7에 42니까 되겠죠? 뭐 쉽네요. 자, 그럼 이 친구 원래대로 돌려봅시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7은 0이라고 표현되네요. 인수분해 되는 거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친구는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x-2에다가 x-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라고 바로 눈에 보이네요. 잠깐만, 여기서는 바로 실근이 보이죠? 선생님, 실근 바로 구했습니다. 2하고 3이 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인수분해 바로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판별식 한번 가봅시다. 판별식 가봤더니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7이니까 7, 4, 28, 25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수네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됩니까? 허근을 가져버리네요. 고로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뭐밖에 없죠? 2하고 3밖에 없군요. 다시 말해서 두 실근의 곱은 2 곱하기 3일 거니까 정답은 얼마? 6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 좀 가보도록 하죠. 12번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마지막 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업이 조금 길죠. 50분 좀 넘을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 번에 설명할 때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2번 문제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친구 두 가지 접근이 있거든요. 우선은 보세요. 3차 방정식이 있죠?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색깔이 중간에 안 나올까요? 그 다음에 색은 알파 베타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하냐면 선생님 색은 알파 베타 감마하고 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 친구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쌤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알겠다. 이거 누가 봐도 뭐 같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3차 방정식에도 있나요? 있죠. 가르쳐 드렸으나. 자,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친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라는 친구는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친구는 뭐 같습니까? 이 숫자 보이실까요? 마이너스 4. 오케이, 선생님, 이 사실 이미 알고 있는걸요? 됐나요? 여러분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났어요. 사실은 선생님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제가 풀겠습니다. 뭐냐면 3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3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3 플러스 감마를 전개하면 여기 있는 친구도 다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바로 전개하세요? 그래서 쌤 전개 잘하죠. 여러분들은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3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값이 뭐라는 겁니까? 이 친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이 친구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고요. 이 친구가 얼마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4거든요. 계산하면 되죠 뭐. 오, 뭐 어려운 문제인지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서 이 친구는 27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9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고요. 어이쿠야. 여기까지만 계산했는데 날아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남아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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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네,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나와버렸습니다. 오, 끝났네. 자, 지금 이 문제가 선생님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겁줬어요? 할만한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친구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단순 계산으로 푼 거잖아요.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가 1번이라면 1번의 풀이라면 2번의 풀이가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풀어버렸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한 번만 식을 써드릴게요. x세제곱 플러스 2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저는 이 식 대신에 다른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최고차항계수 얼마죠? 최고차항계수 1인 거 되는 보이시죠? 선생님 그러면 이 식을 제가 어떻게 쓰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맞습니까? 예. 요 친구가 뭐예요? 위에 있는 식이랑 같다라고 보셔도 되죠.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알파는 0되고 베타는 0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어떤 2차 방정식이랑 고차 방정식 계속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근을 안다고 하면 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 식은 무엇인 식이랑 똑같다. 여기는 요 식이랑 같은 거죠. 똑같은 식인 거죠.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인 겁니다. 같은 식인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요 왜 이걸 쌤이 했냐면 있잖아 여기가 왠지 x값 같지 않냐라는 거죠. 아 선생님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거였어요? 아니다. 근데 한번 집어넣어 볼게. x는 3을 대입했다고 쳐. 색깔 바꿨는데 왜 안 날아가지? x는 3이라는 친구를 대입했다고 쳐봐. 그러면 선생님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는 0 식이랑 다르죠?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어. 의미 없는 친구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x에다가 적당한 애를 대입하면 문제에서 요거는 요 친구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잘 봐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식이 어떤 식이랑 똑같다고요? x 세제곱 플러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요 x에다가 3을 대입하지 말고 뭘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랑 동일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질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자 여기는 x들에다가 여기는 모든 x들에다가 뭐 할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 식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이 똑같은 식이라 했으면 x 여기다 마이너스 3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18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요. 이걸 왜 이렇게 써? 3 플러스 알파를 써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베타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하나 추가, 마이너스 추가해서 플러스 됐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감마니까 여기 다시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네요. 지금 여기는 요식 어디서 많이 보도내죠? 어디 있습니까? 문제에서 요구안에 맞죠? 여기 마이너스 하나 붙어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결론은 네모 박스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기법은 되게 신기하죠. 일반적인 패턴의 식이 그 풀이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에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나 풀이법을 알아두면 알아둬서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무슨 소린가? 저 아저씨 아까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싶으시면 1번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근데 2번 같은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K와 알파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뭘까? 잠깐만요. 뭐 어떤 조건이 바로 눈에 보이실까요? 허근 3i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 말인 즉슨 선생님 이 친구 여기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해야 되겠죠? 성립해야 됩니다. 왜요? 근이니까요. 선생님 바로 풉시다. 1번
1번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에다가 3i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성립해야 되거든요. 3i를 대입했다. 계산하기 좀 근데 바로 그런다. 3i를 세제곱하면 얼마 나올까? 써줍시다. 3i 세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 플러스 k의 3i 마이너스 k는 0. 여러분 계산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7의 i.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9. 계산하면 3ki.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 됐죠? 자, 실수부와 호수부를 모아야 되겠죠? 9 마이너스 k라는 친구 더하기.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27에 i는 0이라는 친구.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0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저도 0 돼야 되고요. 저도 0 돼야 되는 거 맞죠? K값 나와버렸다. K값 얼마입니까? K값이 9입니다. 라는 사실이 나와버렸습니다. 됐나요? 자, K값이 나와버렸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죠? 실근 알파를 가진다라면서요. 그러면 원래식을 돌아보자. 원래식이 어떻게 생기나요? K값 구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죠? 굳이 이거를 인수정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공통부분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바로 눈에 보였는데. 바로 이거 인수분해로 바로 할 거예요. 자,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고요. 9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 보이실까요? 다시 말해서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실근 바로 보이죠? 실근 얼마입니까? 실근이라고 불리우는 알파 값은 얼마죠? 1이네요. 다 구했죠? 9, 1. 그럼 정답은 얼마겠습니까? 정답은 10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한쪽 편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쉽게 푸느냐는 거냐면 처음 출발을 다시 가볼게요. 자, 허근 3i가 나왔다는 거 눈에 보셨죠?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허근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뭘 체크하게 되냐면 개수가 실수인지 봅니다. 1,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아직까지. 우리 안 구했으니까. 근데 K가 뭐라고 돼 있어요? K가 실수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린 바로 결정 짓습니다. 선생님, 100% 확실합니다. 이 친구 켤레근입니다. 켤레근. 다시 해서 나머지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3i라는 사실을 발견해버립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에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르겠지만 근이 뭐냐면 근은 3i 있고요. 마이너스 3i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모르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알파라는 친구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세 개의 근 중에서 두 개를 알아요. 그럼 내가 뭘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금 더 이 문제를 더 쉽게 푸는 방법. 뭐요? 예.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쉽게 풀 것 같습니다. 선생님, 3차 방정식에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었나요?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됐나요? 잠깐만, 여기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 요 숫자. 예.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거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했냐면 이거 하려고 3i 더하기 마이너스 3i 더하기 알파라는 친구는 얼마의 값을 가지는 줄 알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가질 거니까 1이야 라는 사실을 발견해버린 거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안녕 하잖아요. 얼마가 나왔어요? 알파 값이 1이라고 바로 나와버리죠? 쿨합니다. 잠깐만요. 알파 값이 얼마라고요? 알파 값이 1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버렸어요. 그럼 K 값도 끝났죠? 왜요? 여기는 K값 눈에 보이십니까? 다시 말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야 그거 이거 바로 하면 되지. 3i 곱하기 마이너스 3i 곱하기 1. 이 값이 뭔데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K 값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죠? 이게 얼마입니까? K죠? 어이쿠 K 값도 바로 나와버렸네요. 나왔죠? 똑같이 10이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1단원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풀이법이 거의 고정적이었고 되게 지루한 계산만 이어졌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학적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아니면 풀이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문제를 풀기는 푸는데 조금 더 쉽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풀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편집 상태가 좀 영 안 좋습니다. 오늘 뭐
제가 기기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분 안에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수업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수업이 길어진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합시다. 안녕.